자, 한번 모델링을 진행을 해보죠. 모델링 진행해서 간단하게 텍스처 입혀보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죠. 제가 그거를 파일을 드렸었나요? 제가? 네, 파일 드렸었죠? 제가 이 파일. 그래서 이 파일을 저는 그대로 컨트롤 X, 즉 잘라내기 해서 소스 이미지 그냥 그대로 붙여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이 지금 라이언으로 돼 있어요. 이름은 나중에 튕깁니다. 그래서 이름 꼭 바꿔주세요. 네, 01로 할까요? 항상 이름 확인해 주세요. 스페이스 바라. 모든 폴더 안에는 다 영어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파일 불러오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미지 파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프론트 뷰와 사이드 뷰밖에 없어요. 탑 뷰 없고, 네, 탑뷰 없죠. 뒷면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프론트 뷰와 사이드 뷰만 이용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뷰에서 우리가 이미지 플레인을 뷰에서 이미지 플레인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었어요. 플레인 레프 공연이 있었죠. 네, 여기 있군요. 자, 그 다음은 사이드 뷰에서도 가져가 볼게요. 뷰에서 이미지 플레인, 인풋 이미지 똑같이 레프 공연이죠. 사이드 뷰는 지금 당연히 왼쪽 모습이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프론트 뷰에서는 앞모습이 보여야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충 맞춰줘 보죠.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델링 하실 때 X축에 0, 이 0의 좌표로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즉, 이 라이언의 발이 여기 땅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원래는 이 라이언의 실제 스케일까지 재가지고 뭐 실제 키가 뭐 1m다 혹은 2m다 이걸 재가지고 원래 했어야 되는데 실제 스케일감은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대충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 1cm, 2cm, 3cm, 4cm, 5cm, 6cm 정도 되겠네요. 사이드 뷰 대충 맞춰줄게요. 좋습니다. 이번엔 프론트 뷰 진행해야겠죠. 같이 딱 가운데 맞춘 다음에 쭉 올려주세요. 최대한 가운데로 맞춰주세요. 나중에 꼬일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3D 퍼스펙티브에서 보시게 되면은 앞면, 옆면이 보이게 되는 어떤 도면의 형태가 완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뭐 기계처럼 딱 맞출 수는 없더라도 최대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켜주실게요.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이게 좀 잡히면 불편하기 때문에 우선 최대한 좀 뒤로 넘겨주시고 넘겨주셔도 여기서 크게 작아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완공감이 없는 어떤 가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를 뭐 아무리 뒤로 늘리고 해도 완공감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도 잘못 잡을 수가 있어서 우리가 레이어를 한번 관리를 해줄게요. 레이어가 얼마나 들어있으면 자, 2개 잡고 우리가 여기서 맨 오른쪽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잡은 오브젝트가 그대로 레이어에 포함돼서 만들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번째 아이콘 클릭하셔서 네, 보실 수 있죠? 이름 미리 바꿔줄게요. 레퍼런스 대충 레퍼 할까? 언더바 ly. 저는 이걸 레이어로 써요. 그냥 언더바 ly를. 좀 중요하니까 색깔 좀 바꿔서 해주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쓸 거는 이게 첫 번째 거 V와 여기 보시면 R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R로 돼 있으면은 클릭이 되지 않아요. 잠긴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잠가준 상태에서 모델링을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좀 둥글둥글한 모양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폴리 모델링 탭에서 이 구를 해서 하시면은 안 좋습니다. 구는 최대한 잘 안 보이는 곳이나 좀 별거 없는 모델링, 아니, 좀 별거 없는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런 눈알이나 이런 거에서 쓰는 거지 이런 전반적인 형태 담당하는 곳에서 구를 쓰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구의 형태는 어쩔 수 없이 윗부분에 삼각형이 트라이앵글이 껴있기 때문에 나중에 UV 작업하시기도 좀 그렇고 뭐 많이 상관없지만 최대한 삼각형은 피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냥 정육면체를 하나 꺼냅니다. 정육면체를 꺼내셔서 여기서 메쉬, 스무스, 스무스를 한번 걸어주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시면은 꽤 둥그스름한 모양인데도 불구하고 다사각형입니다. 스무스를 한 번만 걸면은 좀 딱딱하기 때문에 한 번 더 G 눌러서 해주시면은 둥글둥글한 구의 모양을 띠면서도
모든 면들이 다 사각형이기 때문에 모델링을 하시기에도 좋고 나중에 UV 피시기에도 좋습니다. 자, 그대로 진행해 볼게요. 얼굴을 자 대충 맞춰서. 저도 이거를 영상으로만 보고 실제로는 안 해봐서 좀 꼬일 수도 있겠네요. 자, 대충 얼굴 크기 맞춘 다음에 사이드 뷰에서 크기를 확인해 볼까요? 4번. 네, 4번 누르시면은 지금 윗부분은 좀 좁아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맞추진 못해요, 사실. 그래서 최대한 그냥 비슷하게 맞춰주는 겁니다. 자, 여기 그 키패드가 있으신 분들은 자, 키패드 보시면 플러스 버튼과 마이너스 버튼이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버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피봇이 작아지죠.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좀 피봇이 커집니다. 그래서 좀 피봇을 큰 상태로 해서 좀 세밀하게 조절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조금 더 늘려야겠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캐릭터 모델링 진행할 때 말이죠. 자, 카메라 베이스도 꺼져 있습니다. 우리가 B를 누르고 계시게 되면은 벌텍스 모드 B 이거 배웠었죠. 서포트 셀렉션. 서포트 셀렉션은 꽤 많이 이용하게 돼요. 기기 같은 모델링이 아니라 좀 이런 유기체, 뭐 사람, 동물 같은 모델링 할 때는 B 서포트 셀렉션을 켜주신 상태로 모델링 하시는 게 꽤 나쁘지 않습니다. 결과물이.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대충 진행해 볼게요. 살짝 줄여서 볼까요? B를 누르신 상태로 좌클릭 좌우 드래그 하셔서 범위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크진 않게, 또 너무 작진 않게 적당한 크기로 조절하신 다음에 살짝 줄여줘 볼게요. 뒤통수도 살짝 줄여줘야겠죠. 살짝 이런 식으로 여기도 살짝. 너무 크기를 막 맞추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기체의 장점이 그거예요. 너무 막 칼처럼 각도를 안 맞춰도 어느 정도 그럴듯하게 하면 됩니다. 지금 제 윗부분이 지금 위로 올라가 있죠. 나와 있죠. 제가 신경 안 쓰는 이유는 지금 윗부분 여기서 맞췄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시메트리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지금 시메트리 X축으로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쪽만 모델링 해도 그대로 따라오게 됩니다. 반대편이. 자, 이쪽만 이렇게 해도 따라하게 돼서 굉장히 좀 편해요. 4번 누르셔서 식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서브 디비전 모델링으로 할 거기 때문에 1번, 3번, 1번, 3번 왔다 갔다 거리면서 네, 한번 크기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1번, 3번 했을 때 스케일의 감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네, 3번 했을 땐 어떤지, 3번 했을 때 너무 달라지지 않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생각보다 쉽진 않은 친구였네요. 제가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한다. 자, 얼굴 감은 이 정도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사이드 뷰에서 봤을 때 너무 큰 감이 좀 있어요. 위아래로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위아래에서 봤을 때 앞면과 옆면에 위치가 좀 약간 달라요 지금. 그래서 저 위치를 좀 살짝 맞춰주겠습니다. 우선 앞면에서 대충 맞추신 다음에 옆면 잡아당기시면 락이 걸려져 있죠. 락을 푸시고 살짝 올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얼추 맞죠? 아주 정확히 맞출 필요는 없고 다시 락 잠가서 네, 해주시면 대충 얼굴 향의 크기가 앞면과 옆면 봤을 때 얼추 비슷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1번 하셔서 1번, 3번 왔다 갔다 거리면서 지금 B는 켜져 있습니다. 서포트 셀렉션. 서포트 셀렉션이 안 켜져 있으면요. B 꺼줄게요.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할 때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좀 유기체 할 때는 확실히 좀 불안해요. 이게. 그래서 항상 B 서포트 셀렉션을 해주셔야지 좀 전반적으로 벌텍스들이 부드럽게 딸려오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편합니다. 특히 유기체 하실 때. 자, 이번엔 퍼스펙티브 모드에서 한번 볼까요? 켜주시고 이 정도면 뭐 얼굴 크기가 대충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찌그러지진 않게 이런 식으로 대충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어딜까요? 자,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
그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떤 식으로 형태가 생겼는지 한번 미리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뭐 약간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좀 큰 모양이 있네요. 여기도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콜이지 전반적으로 마찬가지로 정육면체 꺼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치를 대강 맞춰주신 다음에 대강 메쉬에서 스무스 한번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걸어도 될지는 지금 숨어 있죠 가운데요. 앞면에서 봤을 때 이상이 없었는데 옆면에 스펄스페이스 보이니까 안 보입니다. 왜냐면 안에 숨어 있기 때문이죠. 다시 사이드 뷰에서 쭉 꺼내줍니다. 이런 식으로 위치도 대강 맞춰줘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코가 하나 나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스무스를 한번 더 걸어줄게요. 너무 각진 모습이라서 스무스 한번 더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 보이신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크기도 한번 맞춰줘 볼까요? 자, 살짝 크기 키워서 키우겠습니다. 네. 사이드 뷰에서도 될까요? 사이드 뷰에서도 정확히 맞고 프론트 뷰에서도 정확히 맞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은 사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적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기계적으로 이 도면들을 다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드 뷰에서 봤을 때랑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크기가 약간 스케일감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타협을 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보시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위치에 여기 뭐 콧망울이 하나 달려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그대로 복사를 해줄게요. 자, 복사를 하는 거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Alt Shift D로 하셔서 내역 한번 지워주시고 Modify에서 Freeze Transformation 하셔서 내역도 다 지워줍니다. 우리가 시메트리 할 축, 데칼코마니아는 축이 지금 여기 가운데이기 때문에 그리드에 이 Y축이기 때문에 Y축에다가 피봇을 걸어주겠습니다. D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피봇이 풀리죠. X 누르시고 좌클릭 하셔도 되고 미드 클릭 하셔도 돼요. 전 좌클릭으로 딱 걸려줄게요. 자, 그러면 스냅에 먹으면서 딱 정확하게 이 그리드에 먹게 됩니다. 여기서 D키를 한번 더 누르셔야 됩니다. D키를 안 누르시면 피봇이 그대로 풀려있는 상태예요. 다시 컨트롤 Z, D 누르셔야지 피봇이 다시 걸리게 됩니다. 자, 이름도 한번 복사를 하고 이름 지정하죠. 컨트롤 D 누르시고 어느 축일까요? X축이네요. X축으로 마이너스 1.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콧망울이 두 개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친구를 이제 하나로 만들게요. 오브젝트는 분리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 아셔야 될 게 분리인가 컴바인의 차이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친구를 우리가 했던 것처럼 컴바인으로 할까요? 컴바인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는 이제 하나로 변하긴 해요. 변하게 하고 지금 보시면 이 안에 교집합되는 부분이 있죠. 이 교집합되는 부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시메트를 끄게 되면은 하나로 잡힙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 친구를 반면에는 아니고 자, 두 개 잡고 메쉬에서 우리가 제가 웬만하면 쓰는 걸 좀 자제해라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유니언 이 친구랑 유니언이랑 컴바인이랑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유니언을 클릭하시게 되면 말이죠. 모디파이에서 프리즈 메쉬 블링 유니언 아까랑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근데 지금 제가 F4 와이어프레임을 보시게 되면 안에 교집합되는 부분들이 다 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로 강제로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시메트리를 끄고 잡아보시면 다 잡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분리된 객체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유니언 기능은 최대한 많이 안 쓰는 편이에요. 저게 나중에 와이어프레임 정리하기도 좀 약간 애매하기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니다. 그랬을 때는 그냥 저는 컴바인 이용합니다. 그래서 메쉬 잡고 메쉬 컴바인 해줍니다. 그래서 이름을 미리미리 저장을 해줄게요. 사이드 노즈 대충 헤드 해줄게요. 자, 내역들을 빨리빨리 지워줄게요. Alt Shift D. 그 다음에 무슨 코어에 콧망울이 하나 있어요. 1번, 3번, 1번, 3번 왔다 갔다 거리면서
자, 우리가 이제 이 친구를 시메트리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 자, 이렇게 하시면 크기가 잘 변하죠. 왜냐면 지금 이 친구가 분리된 오브젝트가 아니라 지금 하나의 오브젝트로 우선 하나를 뭉쳐뒀기 때문에 우리가 시메트리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가운데 콤망을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폴리 모델링. 대부분 다 정육면체로 진행을 하고 있네요. 자, 이번에 크게 줄여서 이번엔 T를 눌러볼게요. T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 오브젝트를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는 창들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지금 서브 디비전 위스가 1, 1, 1, 헤이트도 1, 1, 1, 뎁스도 1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4번 누르셔서 안에 있습니다. 머릿속에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 안 보이는 상태죠. 그래서 이거를 2, 2, 2로 해볼까요? 2, 2, 2.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임의로 면들을 한 번씩 나눠줬어요. 나오게 해야겠죠. 코가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그거 면을 나눠준 이유는 벌텍스를 잡고 작업을 하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지금 벌텍스 모드가 지금 B가 켜져 있네요. 지금 약간 그 잡았을 때 좀 형광색이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서포트 셀렉션이 켜져 있는 걸 아시게 되면 돼요. B가 항상 꺼져 있는지 확인을 하세요. B가 켜져 있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벌텍스가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B가 꺼져 있는 상태면 이런 식으로 벌텍스는 딱딱하게 움직이게 되죠. 자, 살짝 내리신 다음에 시메트리 모드를 켜주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피봇이 너무 작아서 우선 대각 맞춰주는 거예요. 3번 눌렀을 때 스케일감이 어떠한지. 3번 얘가 좀 작아요. 조금 드릴까요? 1번 3번 왔다 갔다 거리면서 자, 5번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코의 모습이 좀 약간 다르죠? 이런 식으로 각지게 생기지 않았겠죠. 살짝 내려줄까요? 이런 식으로. 여기랑 이거랑 좀 다르네요. 네. 저는 우선 가장 주력으로 보게 되는 거는 이 프론트 뷰로 할게요. 사이드 뷰보다는 프론트 뷰로 해서 비율을 맞추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프론트 뷰에서 맞추겠습니다. 한번 눌러봤을 때. 자, 살짝 줄여줘야겠죠. 여기도. 그래야지 좀 둥그스름한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퍼런스 뷰는 최대한 최대한 다양한 각도에서 보시는 것이 좋아요. 이 친구의 조금 더 다양한 각도로 봐야겠어요. 제가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라이언이죠. 이런 2D 캐릭터들은 좀 까다로워요. 이게 3D로 파악하기가. 대충. 그래서 레퍼런스를 최대한 다양하게 모으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돼 있네요. 대충.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게 되면 제가 슬라이드 이 축을 따라서 그대로 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이동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축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죠. 3번 3번 괜찮은지 이번에 엣지로 한번 눌러볼까요? 엣지로 살짝 3번 컨트롤에서 작죠? 살짝 크게 키워서 번 1번 한번 3번 1번 1번 한번 봤을 때 스케일감이 너무 다르진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써줄게요. 네. 코 부분은 대충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귀 부분이 있겠네요. 귀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파악을
과연 이 친구의 기원,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지 파악을 해보세요. 저는 원기둥으로 모델링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정육면체로도 안 될 건 없겠지만은 저는 우선 정육면체를 할까요? 마찬가지로 귀도 똑같죠, 모델링이. 그래서 한쪽만 진행을 한 다음에 그대로 복사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한쪽만 진행을 할게요. 자, 사이드 뷰에서 귀의 두께 쭉 잡아줄게요. R 누르고 스케일 잡아줬습니다. 지금 오브젝트 꺼줄게요. 지메트리. 우리가 항상 주의하실 점은 이 벌텍스가 몇 개 선택되어 있는지, 즉 카메라 베이스드인지 카메라 베이스 꺼져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네, 여기 보시면 벌텍스가 4개 잡혀져 있죠. 그래서 이 친구를 확인하게 해주시고, 귀에 이런 식으로 파서 들어가 있겠죠. 자, 대충 우선 잡아줍니다. 대충. 우리가 가장 배웠던 강력한 툴 중에 하나, 컨트롤 시프트 X를 누르시게 되면 우리가 멀티컷이 그려집니다. 그 중에서 컨트롤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루프가 생성되죠. 쭉 둘러서. 그래서 컨트롤 누른 상태로, 안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하나씩 우리가 그려야 됩니다. 그냥 귀찮기 때문에 컨트롤 누른 상태로, 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우리가 미들 클릭, 마우스 미들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가운데에 딱 가운데에 선이 그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제 벌트도 생겼습니다. 한번 더 1번, 3번. 살짝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1번, 3번. 먹어줄까요? 컨트롤 시프트 X에서 미들 클릭해서 하나 더 나눠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켜주시고 1번 왔다 갔다 거리면서 뒤에 공률에 맞춰서, 제가 점을 선택할 때 이렇게 클릭하지 않고 하죠. 왜냐면 하나만 클릭하게 되면은 앞에 점만 선택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앞에 점만 선택하게 돼요. 하지만 제가 드래그로 해서 선택하게 되면 뒤에 면도 점도 같이 선택되기 때문에 제가 점을 선택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잡습니다. 앞에만 나중에 모델링 하시다가 클릭해서 나중에 보면 개판 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드래그해서 잡으세요. 이렇게 1번, 3번 왔다 갔다 거리면서 너무 어색하진 않은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좋습니다. 한번 볼까요? 3번 눌러서. 약간 얼추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지금 보시면은 너무 동그래요. 지금 위로 올려보자. 잘 안 보이네요 이게. Alt P. 지금 이게 자 1번, 3번 왔다 갔다 거리시면서 지금 서브 디비전 모드 들어가 보니까 이 곡률이 그렇게까지 둥글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에다가 엣지를 하나 그어주게 되면은 서브 디비전 이론에 의해서 점이 각이 한번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둥글게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X해서 미들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점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한번 걸리겠죠. 네, 이렇게 될 겁니다. 가운데 점이 없었다면은 그대로 이렇게 이어졌다면은 가운데 선이 있음으로 인해서, 즉 서포트 엣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한번 걸리기 때문에 각을 약간 잡아주게 될 겁니다. 이게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칼처럼 각을 잡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칼처럼 각을 잡으려면은 이런 식으로 엣지를 아주 붙여서 생성했었죠. 이런 3번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칼같이 각이 잡히게 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캐릭터 모델링 하기 때문에 칼처럼 각은 필요 없어요. 이 정도의 각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좋습니다. 1번
컨트롤 시프트 X에서 가운데 한번 클릭해 줄게요. 그래서 제가 가운데에서 점을 그어준 이유는 가운데를 살짝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살짝 넣어줄까요? 이렇게 뒤를 위해서. 네. 3번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안에 살짝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또 옆면을 보시면은 살짝 앞에가 튀어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더 살펴보는 겁니다. 퍼스펙티브 모드에서 하나, 둘, 셋, 넷. B 누르시면은 벌텍스의 소프트의 범위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금 너무 넓어요. 그래서 살짝 줄여줄게요. 크네요, 범위가. 여기서 조금만 한번 B 다시 꺼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로 조금만 이렇게 줄여주겠습니다. 안쪽을.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로 선택하시고 가고 싶은 점 방향대로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시프트 약간 우리가 꼭 모델링을 정확히 따라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보시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지금 레퍼런스가 아주 그 디테일한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아서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이 정도는 괜찮죠? 살짝 키워줄까요? 조금만 줄여줄게요. 내역들이 쌓였죠? Alt Shift D로 한번 지워주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나 없나 확인해 주시고. 네. 귀가 생각났어요. 지금 너무 파인 부분이 살짝 좀 숨겨줄게요. 1번 이번에 B 눌러서 서포트 셀렉션 모두 켜주시고 살짝 조금 더 1번, 3번 왔다 갔다 그리시면서 서포트 셀렉션 하시니까 좀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점들이 딸려오죠. 이게 불편할 때도 있고 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적재적소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살짝 범위를 조절해 가시면서 네. 좋습니다. Alt Shift D 할 필요 없네요. 자, 이제 똑같이 시메트리를 해주죠. 복사를 해주죠. 반대편에다가 머리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살짝 더. 네, 자, 또 이제 복사를 해주죠. 항상 복사는 중요합니다. 자, Alt Shift D 할 필요 없죠 지금. 네, 여기 다 지워져 있네요. Modify, Bridge Transformation D 누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피봇이 풀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이 X축이 0쯤에다가 Y축이 0쯤에다가 고정할 거기 때문에 X 그리드 축을 잡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드가 잡히죠? 다시 D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데칼코마니의 축이 여기로 선택된 겁니다. 컨트롤 D 복사됐죠 지금? R 누르고 스케일 그대로 줄여줍니다. 마이너스 1 좋습니다. 자 다시 잡고 모디파이에서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 그렇게 제가 프리즈 트랜스폼 해준 이유는 지금 마이너스 스케일 값이 마이너스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양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프리즈 해주면 다시 스케일 값이 1로 되죠. 두 개를 잡을까요? 하나로 묶을까 따로따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냥 따로따로 하죠. 항상 영어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는 네. 이거는 뭐였죠? 이게 제가 이름 저장 안 해놓으니까 지금 찾죠. 그렇게 되면 센터 노드라고 할게요. 센터 주면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눈과 눈썹 그리고 몸통이 있겠네요. 자, 빠르게 해보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에는 그냥 구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구해서 지금 우리의 이런 면 하나하나가 다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면이 너무 많아요. 지금 T 눌러서 지금 서브디비전 엑시스, 서브디비전 헤이트가 20, 20으로 되어 있죠.
한 88 정도만 해볼게요. 88 안에 있죠. 이렇게 88도 많을 수도 있어요. 한번 보죠 일단. 눈의 크기를 맞춰주시고 살짝 줄여줄게요. 88 정도면 될까요? 그래서 이게 좀 조금 헷갈려요 이게. 자, 우리가 눈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살짝 꺼내서 눈이 이렇게 동태 눈처럼 튀어나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스케일을 좀 줄여줄게요. 컨트롤 1 눌러서 솔로 뷰로 잠깐 전환합니다. 스케일을 이런 식으로 줄이면 줄어들겠죠. 레퍼런스도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바둑알처럼 되어 있네요. 다시 컨트롤 1 이번엔 로테이션 돌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살짝 대충 해서 주는 거예요. 자, 이동하는데 지금 축이 월드 축으로 되어 있네요. 월드 축은 월드 축으로 이동할 때는 좋겠죠. 당연한 말이겠죠. 월드 축으로 이동할 때 좋지만 제가 지금 돌린 제가 지금 로테이션 값으로 X축으로 1.503 각도로 줬어요. 이 각도로 그대로 이동하고 싶기 때문에 이동 툴, 즉 W를 누른 상태에서 좌클릭 그리고 오브젝트 모드에서 딱 선택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돌린 값 그대로 축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축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돌려서 살짝 앞으로 할까요? 아직 좀 작은 감이 있으면 좀 튀어나와야겠네요. 자, 이 정도면은 뭐 할까요? 4번, 5번. 이번엔 좌측으로 좀 옮기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월드축으로 옮길 겁니다. 월드축으로 살짝 좌측으로. 자, 이번에 다시 오브젝트 축으로 W 오브젝트. 오브젝트 축으로 움직이시려면 여기 값들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모델링을 다 완성하고서 모디파이 프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하시면 다 지워지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오브젝트 축을 이용하실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모델링 중이기 때문에 이 값들을 다 살려놓는 겁니다. 좀 더 들어가게 스케일도 좀 줄이고. 네,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할까요? 좋습니다. 자,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눈 더 수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탑뷰에서 살짝 보죠. 네, 이 정도로 해볼까요? 눈은 여기서 얼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또 똑같이 이제 복사를 해보죠. 자, modify, freeze transformation, Alt Shift D, 히스토리 지워주시고요. D 누르신 다음에 피벗 풀르시고, 자, 정확히 그리드에 이 원점에 고정을 하기 때문에 X 누르고, 자, 이번에 이 축으로 고정을 해야겠죠. X축으로 다시 D 누르셔서 피벗 잠가주시고, 컨트롤 D, R 스케일 값 그대로 마이너스 1로 해줍니다. 눈은 하나의 오브젝트로 묶을게요. 메쉬 컴바인 그게 쌓이고 있죠. Alt Shift D 아이스 이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충 너무 빠르게 해가지고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네, 얼굴이 대충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눈썹도 하나 설정을 해볼게요. 눈썹을 지금 할까요?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진행하는 방법은 사실 정답은 딱히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눈썹의 범위가 여기까지 있네요. 이 친구 면을 잡아줄게요. 이런 식으로 면을 잡아준 다음에 에딧 메쉬에서 디플리케이트를 해주시면은 이 면에서 이 면을 그대로 떼우는 겁니다. 그대로 곡선을 간직한 채로 익스트랙트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머리에서 이렇게 떼지는 거고요. 에딧 메쉬에서 디플리케이트를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똑같은 면을 하나 복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번 제가 쓸 기능은 디플리케이트예요. 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한번 보세요.
띄워준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슬라이드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는 겁니다. 면을 따라서 그대로 컨트롤 시프트 슬라이드. 지금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 눌렀기 때문에 그 공유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모델링 할 때 가장 많이 쓸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슬라이드 기능은.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네, 딱 이렇게 몸에 걸쳐 있게 보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X에서 멀티컷에서 가운데를 한번 뚝 잘라줄게요. 여기서 살짝 살짝 내주고 해주시고 이제 익스트루드 해줘야겠죠. 눈썹에도 두께가 당연히 있겠죠. 컨트롤 E 해주시고 익스 살짝 뽑아줍니다. 될까요? 지금 이 면은 제가 생성한 것이 아니라 지금 뽑아냈죠. 이 눈 범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봇이 좀 약간 엉뚱한 곳에 가 있습니다. 원점에 이 친구의 원점에 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피봇을 이 친구에 맞게 돌려주겠습니다. 모디파이에서 센터 피봇. 네, 그러시면은 모디파이 센터 피봇 누르시게 되면은 네, 이 친구 정황으로 오게 됩니다. 살짝 뒤로 눌러줄게요. 지금. 네, 좋습니다. 그러시고 살짝 더 튀어나오겠죠. 눈썹에도 각을 살짝 줄까요? 컨트롤 시프트 X에서 미들 클릭 해주시면 각을 어느 정도 잡아주겠죠? 칼같이는 아니더라도 살짝 눌러줄게요. Alt 시프트 D 3번 눌러서 한번 해보죠. 이렇게 울상이었나요 지금? 여기로 제가 또좀 잡아야겠다. 좋습니다. 모디파이에서 프리즈 D X 빠르게 할게요. 이제 X 다시 누르시고 D 누르셔야죠. 컨트롤 D R 1 두 개는 묶죠. 컴바인 X. 눈썹이 영어로 보였죠? 뭐 업이라 할게요 그냥.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친구가 묶였기 때문에 시메트리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탑뷰로 가볼까요? 눈썹이 살짝 떠있기 때문에 지금 눌러줄게요.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곡률에 맞춰서 조금 더 이렇게 해줄게요. 좋습니다. 자, 얼굴은 얼추 됐네요. 그렇죠? 얼굴은 얼추 됐어요. 이제 몸통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몸통도 마찬가지로 정육면체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 누르셔서 기본적으로 한번 이 정도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한 이 정도로 해서 한 번 더 줄까요? 444. 자, 크기를 이렇게 몸에 맞춰서 대충 켜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사이드 뷰에서도 보시고 이런 식으로 4번 누르셔서 와이어 프레임 모드에서 드래그 스무트 끌게요. 대충 맞춰주는 거예요. 엉덩이가 이렇게 힙업이 되어 있었나요 지금? 자세히 모르니까 저도. 자, 대충 맞춰주는 겁니다. 너무 딱딱 안 맞춰도 돼요. 약간 조각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크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이제 잘라주는 거예요. 이제 시메트리 켜주시고 다시 어깨에 대충 맞춰줄게요. 팔을 뽑을게요. 팔을 뽑는 기능은 익스트루드를 사용해서 뽑을 겁니다. 여기서 두 개 잡고 컨트롤 E
누르시면은 쭉 뽑아지겠죠. 너무 커요. 그래서 W 누르셔서 스케일 살짝 줄여줄게요. 로테이션해서 방향을 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메트리를 켜놓고 하기 때문에 여기 반대편을 알아서 컴퓨터 계산하고 있어요. 편하죠. 그래서 3번, 1번, 4번, 4번 눌러보시고 지금 보시면 여기가 살짝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팔이 이렇게 두껍진 않겠죠? 그래서 살짝 줄여줍니다. 이렇게 여기서 사이드 뷰로 봐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네요. 위치가 살짝 뒤쪽으로 컨트롤 E 쳐서 W 이동 툴로 넣어줍니다. 한 번에 갈까요? 우리가 나중에 애니메이션 할 때 뭐 팔이 이렇게 굽힐 거다 혹은 뭐 팔이 이렇게 굽는 동작이 있다 했을 때는 좀 면을 나눠주는 게 좋겠죠. 근데 만약 그럴 계획이 없이 이 딱 팔이 꼿꼿하게 서 있는 상태로 있을 거다라고 했을 때는 면을 굳이 그렇게까지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그냥 상태로 한 이 정도로만 뽑죠. 4번 로테이션 살짝 돌렸어요. 살짝 줄일게요. 좋습니다. 얘가 좀 이렇게 와야 될 것 같아요. 1번, 3번 따로 그리면서 보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지금 팔의 두 개가 너무 두껍죠, 이거. 이 친구. F8, 컨트롤 1. 몸통만 우선 따라 볼게요. 여기서 줄여줄까요? 3. 컨트롤 Shift 누른 상태에서 엣지 따라서 그대로 가게 줄여줄게요. 컨트롤 Shift 누른 상태에서 엣지 따라서 잘 가고 있죠. 임의로 변경 없이. 센터 라인도 살짝 옮겨줄게요. 센터가 아니라서 이쁘지가 않네요. 뒷부분도 센터 라인 따라서 옮겨주겠습니다. 겨드랑이 부분도 살짝 한번 너무 튀어나와 있죠. 여기서 살짝 완만하게 좋습니다. 한번 발을 뽑아 볼게요. 발. 그리드가 너무 지금 신경 쓰여서 그리드 끌게요. 자,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익스트루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익스트루드 했을 때 약간 좀 아까랑은 뭔가 좀 다른 양상을 보이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다리가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 익스트루드 하게 되면은 이 면이 하나 묶여버려요. 이런 지금 다리가 지금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 면이 그냥 다리가 한 통째로 뽑힌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주의해줘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익스트루드 했을 때 Keep Paste Together를 어프로 해주시면 됩니다. 잡으시고 컨트롤 E 어프로 해주시고 뽑아주시면 이렇게 좀 이상할 때는 한번 메모리를 한번 지워주세요. 컨트롤 E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버그가 발생했네요. 지금 시메트리가 먹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면을 지워주시고 면을 그냥 싹 다 지울게요. 반쪽만. 반쪽만 지우신 다음에 계속 진행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면이 막
이제 지금 메쉬 빌어 면이 막 이래서 이제 지금 약간 버그죠. 약간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약간 트릭으로 이 면이 아래쪽에 면이 문제가 있어서 위쪽에 면을 하나 생성한 뒤에 아래 면을 그냥 잘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이제 면에 문제가 없겠죠. 일반 3번 왔다 갔다 거리면서 자 이제 그대로 Alt Shift D 해주신 다음에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D 스케일 마이너스 L 두 개 잡으시고 메쉬 컴바인 두 개가 붙을 거기 때문에 에딧 메쉬에서 멀지까지 해주셔야지 가운데가 딱 붙습니다. 1번 3번 왔다 갔다 거리면서 지금 가운데가 너무 벌어져 있어요. 지금 친구가 살짝 올려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줄여주시고 시메트리 모드에서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멀티컷으로 하나 가운데를 갈라줬습니다. 약간 두께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가운데가 벌어져 있죠. 이 친구들은 제가 그 브릿지 툴을 이용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아서 브릿지 여기도 잡고 브릿지 여기도 잡고 브릿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안에 엣지가 가운데 그어져 있어야 돼요. 잡고 브릿지 잡고 G로 되겠죠 그냥. 3번 하반신이 너무 두껍죠. 그래서 우리가 하반신도 또 체크해주는 겁니다. 잡고 하반신 어깨 잡고 네 좋습니다. 대충 볼까요? 3번 Shift D 잘못 눌렀는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거 좀 튀어나오겠죠. 한번 눌렀을 때 어떤지 3번 눌렀을 때 네. 이런 식으로 배도 좀 임의로 튀어나오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봤어요. 지금 그래서 좀 모델링을 보여드려야 될 부분이 좀 적긴 한데 살짝 뒤로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얼추 라이언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어깨 부분도 그래서 1번, 3번, 1번, 3번 왔다 갔다 거리면서 3번 모드에서 살짝 진행을 해보시고 1번 모드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지 1번과 3번이 너무 크게 이상이 있으면 안 돼요. 또 면이 찝힐 수가 있기 때문에 네, 1번, 3번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제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옮기셔도 되고 혹은 B, 소프트 셀렉션으로 조금 더 유기체처럼 부드럽게 이동하셔도 됩니다. 혹은 컨트롤 시프트 이용하셔서 같이 움직이셔도 굉장히 좋겠죠. 어깨가 너무 각져 있죠. 그래서 살짝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하나씩 찾아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축 그대로 축방을 따라서 네. 다 하시고서 모디파이 프리즘 해주시고서 메쉬에서 스무스 한번 걸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모양새가 나옵니다. 여기서 메쉬 디스플레이에서 소프트는 하드는 엣지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노말의 방향은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해드려야겠네요. 컴퓨터는 노말의 개념이 있는데 제가 추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때. 서버트 넷을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모양이 나옵니다. 한 번 더 해줄까요? 스무스. 괜찮죠? 네. 나머지도 하나씩 똑같이 잡고 메쉬, 스무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드러운 형태의 라이언이 다시 완성되었습니다. 여기 가셔서 이게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여기서 뭐 Vlay에서 뭐 메테리얼 넣고 UV 피고 그쵸? 다 똑같습니다. 지금 모델링은 굉장히 빠르게 해서 약간 좀 엉성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내보내서 UV도 피고 혹은 서브선트 페인트에서 텍스처를 넣을 수도 있고요. 혹은 그냥 귀찮다. 그럴 땐 그냥 HDR을 해분해서 그대로 가져와서 텍스처 넣어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 분은 혹시 남겨주시겠어요? 채팅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모델링을 한번 예습을 하고 있어서 되는데 좀 저도 실시간으로 진행을 해서 좀 꼬이는 부분들이 좀 있었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친구로 텍스트 넣어주고 몸이 좀 작네요. 몸 좀 키워주든 그런 식으로. 모델링은 정말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모델링을 많이 할수록 그 잔꾀라고 해야 되나요? 잔꾀가 좀 늘어요. 아까 제가 하는 것처럼 여기 아래쪽 부분에 오류가 좀 일어났었어요. 저도 왠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면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아랫부분 자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나만의 그냥 잔꾀들이 좀 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델링은 정말 많이 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다 하셨다면 모디파이에서 프리즈, Alt Shift T. 네, 지금 제가 중간에 그 저장을 못했네요. 이름 지정을 잘 못했어요. 나중에 이거를 다 묶으시면 되겠죠. 컨트롤 C 뭐 이렇게 해서 뭐 배열하고 캐릭터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이거를 이제 또 모디 파일에서 엑스포트 셀렉션 뭐 어떻게 할까요? 뭐 캐릭터 익스포트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마야에서 모델링 한 거를 불러오실 수도 있어요.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자, 이런 식으로 저도 잘 안 써봐가지고 이거를 바탕화면 심고 네. 이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그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다 부를 수 있죠. 엄청 작네요. 지금 H인가요? 이거? 이거 체크를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네. 네, 뭐 이런 식으로 시네마 4D에서도 또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시거나 하셔도 되겠죠. 혹은 여기서 뭐 텍스트를 입혀도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개 FBX 파일만 있으면은 어느 프로그램에도 왔다 갔다 걸릴 수 있어요. 그 육면체를 둥글게 하는 거가 이거죠. 터치. 컨트롤 H로 지우고 지금 육면체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3번을 하시게 되면은 서브 디비전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까 배웠다시피 점과 점과 점 이게 다 이어지기 때문에 지민이 혹시 배우셨나요? 그 서브 디비전 수업하실 때? 네, 그래서 우리가 점과 점과 점을 다 잇기 때문에 서브 디비전 모드가 사실은 그 메쉬에서 스무스 모드랑 똑같아요. 그래서 메쉬를 스무스 걸수록 점과 점의 사이가 그 서브 디비전 모드를 먹게 됨으로써 메쉬에서 스무스할수록 더 둥그러져지는 겁니다. 네. 정육면체에서 스무스로 걸게 하는 게 가장 나쁘지 않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면이 다 사각형이라서 그래요. 네. 사각형으로 들어가야지 UV 작업하기도 편하고 텍스처 작업하기도 좀 편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실 때는 이제 추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은 노말의 개념이 있습니다. 노말의 개념. 노말 때문에 이게 각이 좀 울퉁불퉁, 네, 스무스로 걸어도 되고요. 나중에 보시면 메쉬 디스플레이에 이제 노말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수업 시간 때 가르쳐 드려야겠네요. 노말의 개념을 하시면은 각이 많이 없어도 부드러워 보이는 것처럼 페이크를 걸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브젝트 잡으시고 지금 소프트 넷치 걸어보시면은 누르시면은 각이 좀 부드러워 보일 거예요 아마. 네, 그건 노말의 개념이고 제가 다음 시간에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수업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가 겐톡으로 남겨주세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